전체적인 개발의 과정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개발업자들은 자신들이 조금 더 개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싸우는데, 이 과정이 정영학 녹취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배지를 달고 있지 않으면 지금 무조건 100% 구속이에요. 핵심은 또 뭐냐면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녹음을 했을까? 몰래. 너무나 본인이 생각해도 무서운 거예요. 과도하게 본인들이 이익이 민간에게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특히 정영학 회계사는 자기 돈 아닌 거는 건드리지 않는 사람인데, 김만배 씨가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니까 화가 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이제 배임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줬고 성남시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공공과 민간 사이의 이익 배분 비율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양측이 주장하는 금액 그리고 비율이 매우 다른데요. 검찰에서는 이 대표가 민간 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인 배임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무엇이고, 배임이 아니라고 만약에 또 보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국힘의 전신 쪽에서는 끝까지 민간 개발로 가려고 했던 거고, 이재명 시장이 공영 개발로 가자라고 하면서 부딪히다가 민간 공영 개발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의 과정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개발업자들은 자신들이 조금 더 개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싸우는데, 이 과정이 정영학 녹취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는요, 지금 기본적 사실관계를 자꾸 틀어갖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대장동 개발은 기본적으로 공공으로 하든 민간으로 하든 되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접근해서 이걸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재명 시장이 딱 등장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어려운 대장동 이 땅에 대해서 자기가 설계를 해가지고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관 합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땅값을 싼 값에 수용해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에 거기 있던 땅 주인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민간한테 줄 때 또 뭘 주냐? 아주 좋은 것만 다 줍니다. 용적률은 높여주죠. 임대 비율은 낮춥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없어요. 근데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뺍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사를 할 때. 이거는 완벽한 배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지를 달고 있지 않으면 지금 무조건 100% 구속이에요. 지금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계산해 놓은 게 언제냐면 2014년 3월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대장동 1공단 결합도시 개발 사업 이수탁 운영계획 보고라는 걸 받습니다. 그 보고를 받게 되면서 그것을 사인을 해줘요. 자, 그리고 또 2019년 9월에 민간 사업자 이익 극대화 방안이 담긴 대장동 사업 중간 보고의 조치계획 보고라고 하는 문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사인을 해줘요. 검찰에서는 이런 거 왜 사인해 줬느냐, 민간 업자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건,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겠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져봤더니 이게 2013년도에 그 매일경제에서 만들어낸 그런 도표인데요.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이 매매 가격 지수예요. 네. 올라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매수 추이를 보면 노란색으로 돼 있는 표 있죠. 네네. 이게 전부 다 지금 그대로 내려간 그 표예요. 자, 이게 바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U자 형태로 되어 네. 있죠. 이게 제일 아래에 가 있는 게 2014년도부터예요. 결과적으로는 2014년도 3월 달에 판단 내리기 위해서는 2014년도 말에 나와 있는 이런 표를 보고 본인이 네.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여기에다 오케이를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려면 100% 확실한 손해가 날 것이 있고 50% 확실한 이익을 얻을 것이 있고, 그다음에 뭐 내가 정말 완벽하게 이익 얻긴 얻겠지만 리스크가 너무 큰 게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저 같으면 중간 정도 단계를 네. 선택해요. 저는 그래서 이 시장도 그 정도 단계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걸 배임이라고 칩니까?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서 그 두 분께서 지금 네. 말씀하신 근거가 검찰 발 근거입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부동산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 확정 수익까지 있는데 초과 이익 환수 조항까지 있으면 여기 들어온 업체들 다 나갑니다.
라는 경영적 판단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 약간 아니 그러니까 늦었죠.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그걸 삭제했다 뺐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무슨 검찰발 근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재명 피의자발 근거에 의하면 아니라고 하겠죠. 범죄자들은 다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네. 핵심은 또 뭐냐면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봤어요. 정영학 씨는 그 대장동 일당 안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왜 녹음을 했을까? 몰래. 녹취를 왜 했을까? 저는 거기서 이상한 거예요. 보통 나중에 써먹어야지 할 때는 뭐냐? 그럼 분쟁이 생겼을 때 써먹는 겁니다. 네. 민사든 형사든 간에.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본인이 생각해도 무서운 거예요. 과도하게 본인들이 이익이 민간에게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정영학 녹취록 얘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일명 대장동 일당이라고 불리죠. 예,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보시죠. 자, 이 화면의 인물들이 이제 사건의 주요 관계자들인데요. 이 정영학 회계사는 사업 초기부터 10년간 대장동 일당과 나눈 대화, 통화 녹음했고요. 검찰에 이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은 대장동 일당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됐죠. 제가 남욱 변호사하고 김만배 씨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구치소에 있을 때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던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녹취록이 나왔느냐, 이 회계사는 왜 이걸 녹음했느냐, 제가 이제 그런 거 다 물어봤더니 김만배 씨가 이제 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배당해주고 이런 업무를 다 보았는데 그분이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서 나눠주지를 않고 본인이 돈 내야 될 것에 대해서 쏙 빠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라.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특히 정영학 회계사는 자기 돈 아닌 거는 건드리지 않는 사람인데 김만배 씨가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니까 화가 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정확하게. 어쨌든 내용을 제가 녹취록을 다 본 사람으로서 확인을 제 입장에서 해석을 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재명 시장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거 없고요. LEE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좀 되어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되어 있는 거고 그분에게 알리지 말고 유동규 씨가 중간에서 뭔가 좀 숨기려고 하는 듯한 뭔가 이익을 자기가 좀 쉐어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은 들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재명 시장에게 뭔가 직접 갔다거나 뭐 정진상이나 김용을 통해서 뭔가 올라갔다는 확실한 내용이 들어있는 게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랑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씨 전부 다 들어갔을 때 얘기하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나왔잖아요. 구치소에서. 나올 때 즈음부터 즉 대선이 끝난 이후부터의 말이 완전히 달라진 걸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것을 좀 더 증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냐 증명력이 어느 게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그건 합리적으로 봤을 때 녹취록을 더 크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